세 개의 보물, 세 개의 보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인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병이 들어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들에게 각자 몫에 맞게 재산을 나눠주고 곧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위의 두 형들은 막내의 재산을 반 이상이나 취하여 자기들 것으로 삼았습니다. 막내는 형들과는 달리 인정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돈이랑 물건을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매일매일 돈을 모으고 아우는 매일같이 돈을 쓰고 나눠주다 보니 2, 3년이 지나는 동안 아우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형들은 크게 아우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경우 없는 놈,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놈 해가며 욕을 하고 마침내 마을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아우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사방을 돌아다니다 어느 개울의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아우는 한 늙은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몸은 남루한 옷에다 때와 먼지에 찌들어 있었고 매우 지치고 야위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우는 매우 불쌍하게 생각해서 스님의 짐을 들어주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산사에서는 장작을 패고 불을 지펴 밥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스님 대신에 불공을 드리는 듯 잡다한 일을 거들며 스님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스님은 아우를 부르더니 너는 정말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이구나. 내 그 보답으로 너에게 이 세 가지 물건을 줄 테니 가지고 집에 돌아가거라. 하며 아우에게 광주리와 나무젓가락과 대자리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그래도 아우는 소중히 간직하고 노승에게 인사하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그날 밤은 길에서 자기로 마음먹고 들판의 풀밭 위에 가지고 왔던 대자리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대자리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이불로 변했습니다. 이야, 이거 이상하네.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자신이 웅장한 집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우는 영문을 몰라 한동안 멍하여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 이렇게 된 것은 이 대자리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 대자리는 보통 깔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광주리도 뭔가 특별한 물건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광주리를 손에 쥐고 옆으로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광주리 안에서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무젓가락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젓가락을 손에 들고 가볍게 두드렸더니 역시 이것도 보통 젓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젓가락을 두드리자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과 남자들이 나타나 음식을 나르면서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로구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집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벌써 많은 시종들이 멋진 가마를 들고 자신을 태워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가 멋진 가마를 타고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며 자기 마을로 가고 있는데 길 옆에서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는 시종들에게 저자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싸우는 거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두 사람은 아우 앞에 두려운 듯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이 싸우던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아우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이었습니다. 아우는 잠자코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우인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곧 자신이 동생과 함께 먼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데 아우가 실수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 아우가 그 손해본 것을 물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이 말하는 것은 영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건 형이 장사하는 것이 서툴러서 생긴 일이니 형이 마땅히 손해본 것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아우는 형제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정말 보기 사나운 일이다. 라고 잘 알아듣게 말하고 나서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아우는 다시 가난한 모습으로 꾸며 입고는 형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을 크게 기뻐하며 맞아 죽이는커녕 도리어 재수없는 놈이 왔다며 욕을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내가 아까 그 정도 알아듣게 잘 말을 했건만 형들은 조금도 마음을 바꿔먹지 않고 변함없이 욕심만 부리며 무정하게 구는구나 생각하며 광주리와 나무젓가락과 대자리를 꺼내어 형들이 사는 집 건너편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날이 밝자 형들은 개울 쪽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아무것도 없던 들판에 하늘을 가릴 듯한 큰 집이 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이 들어설 수가 있지? 내 눈이 잘못되었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꿈이 아니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게 생각한 형들은 그 집 문 앞에 가서 누구의 집인지 하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집은 자기들 동생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욕심이 생긴 형들은 동생을 만나 어떻게 된 건지 사연을 물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다. 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서둘러 아우가 말한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그 노승은 도사인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을 만큼 낙담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이제 집
집도 재산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지금까지 형들이 자신에게 무정하게 굴었던 것은 다 잊은 듯 형들과 가족들을 맞이하여 친절하게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